법치와 자유의 진정한 밸런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치가 강하면 구속 또는 억압받는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법치와 자유라는 두 단어를 연관지면 몹시 이율배반적 관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이율배반적 관계는 온전한 관계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경기는 페어플레이입니다. 즉 모든 선수는 균등하게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 때 이러한 경기를 관중들은 환호하고 반깁니다. 경기가 경기다웠다는 것은 경기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찾았다는 말과 같겠죠. 즉 이렇게 경기가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규칙 안에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기량을 펼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마치 어린아이의 습성과 같다고 여길 수 있고 법치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의 습성과 같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또는 표현을 좀 더 강한 어조로 바꾼다면 부모에게 충분히 구속된 상황에서 주변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법치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라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고 규칙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습니다. 경기 규칙은 어떤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선수가 기량을 펼치는 선수의 그 기량을 가로막으려 할 때 이 규칙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법 안에 속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우리는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은 자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현 상황 또는 주변의 분위기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감정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 쏟아내는 것에만 자유를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상황이 어색해지고 그 상한 감정을 위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정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의 이목을 먼저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즉, 내 상한 감정을 위로받고 싶지만 그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주변의 이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상대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끼게 될 모멸감 등을 잠시 고려해 준다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게 상대를 쉬운 상황이 아니지만 상대를 배려하게 된다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거칠거나 격한 감정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배려를 느낀 상대 역시 상한 감정을 가진 자에게 격한 반응으로 대응하지는 않겠죠. 충분히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때때로는 몇몇 소수의 경우 몰직각한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공자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는데 하루는 길 가장자리에 똥을 누는 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공자는 몹시 화를 내면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데려와 훈계하며 예법이나 법도 등으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자가 머리를 싸매고 창피하여 급히 도망갔다고 하네요. 근데 얼마 못 가 또다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번엔 길 한 중앙에서 똥을 누는 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에도 공자님이 그자를 혼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내게 데려오라고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이번에는 공자님이 그자를 피해서 조용히 지나가자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간 뒤에 제자들은 궁금해서 공자님에게 물었던 거죠. 아니, 길 가장자리에서 똥을 싸는 것보다 길 한중간에서 똥을 싸는 게 더 나쁜 짓인데 왜 이번에는 이 자를 가만히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했더니 공자님이 하는 말은 길 가장자리에서 똥을 누는 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바라보고서 훈계를 주면은 그가 올바른 자로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훈계가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훈계를 해서 다시는 그렇지 못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고자 훈계를 했지만 이번에 한 가운데에 똥을 누는 자는 양심이 이미 일말의 양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자는 창피함조차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훈계를 던지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자와 싸움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공자님은 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인심이 말라간다고 모두가 염려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들은 시대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이 여포나 관우나 이러한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영웅이 있다는 것이죠. 언행일치의 삶을 우리가 보일 때 세상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씩 인심이 풍성한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어른들까지 그리고 나란 일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국가의 수장이신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앞으로 1년 아니면 10년, 20년 뒤에 이 한국에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양심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를 먼저 배려하겠다라는 마음만 갖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